그러면 이거하고 물순환, 불투수 면적 물순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비물협회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스마트 워터 그리드도 정말 중요한데 순환의 측면, 즉 도시에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어디에 떨어져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게 지하로 얼마만큼 침투가 되는지 또 얼마만큼 증발이 되는지 그러는 가운데서 이 물들이 빗물이 어디를 움직일 때 얼마만큼의 비점 오염 물질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래서 어디에 비점 오염 처리 시설을 하든지 어디에 투수 포장하는 게 좋을지 물이 좀 부족해서 어디에 저류조를 두고 그걸 활용해야 된다면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게 유리할지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될까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도시의 지도를 입체 지도, 3D 데이터를 갖는 지도를 만들어서 여기에 빗물들이 물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어디에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3D 맵을 기반으로서 여기 다양한 곳에 IoT 또 AI를 통합한 그런 통합 물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협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입체 지도를 만들고 나면요. 가로 세로 1cm 단위로 x, y, z축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여기는 이 흙의 최적을 구하는 것도 아주 쉽겠죠. 흙의 최적만 구하는 게 쉬운 것뿐만 아니라 여기 다 위치가 있으니까 비가 떨어졌을 때 이쪽으로 여긴 일로 흘러갈 거고 이쪽에 흐르는 건 일로 흐를 거죠. 당연히 유역이 결정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물이 어떻게 수로를 어떻게 형성해 갈지도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도시의 지도에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의 지도가 3D 데이터를 갖는 지도를 갖추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다양한 데이터들을 집어넣는 거죠. 우리 빅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에 주변의 기상 데이터, 10년치 기상 데이터를 집어넣기도 하고요. 여기를 클릭한다 그러면 여기는 아스팔트로 된 도로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시공했고 뭐 이런 것들이 표시될 수 있게끔 또 도시에 유사한 아스팔트 도로가 한꺼번에 표시될 수 있을 거고요. 건물을 클릭하면 여기는 건물 옥상이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시공했고 여기 미세먼지가 얼마만큼 쌓일 수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일정한 지역을 도시 전체의 옥상 면적을 표시할 수도 있게 또 우수 관로를 표시를 한다면 우수 관로가 직경이 얼마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직경이 얼마 되는데 어디에 떨어진 부분이 어디로 유입될지가 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소유역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비가 계속 온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 침수될 수 있는지도 미리 경보해 줄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집어넣어 놨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 지역을 부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산시의 보도블록 예산이 500억이다. 예를 들어서 500억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 그 예산을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들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많은 얘기들 해요. 연말 되면 예산 남으니까 뭐 멀쩡한 거 뜯어고 또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죠. 사실은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그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게 계획이 짜여졌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그 각각의 보도블럭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보도가 여기는 클릭하면 여기는 5년, 10년 됐고 여기는 25년 됐고 이쪽은 5년 전에 깔았고 여기 10년 전에 깔았고 등등 그죠? 다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소팅을 하는 거예요. 오래된 순서부터 소팅해 그러면 오래된 순서부터 쭉 뜨겠죠. 또 오래된 순서도 중요한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소팅할 수도 있을 거고 그 두 가지의 가산점을 둬서 최우선 순위를 결정했다면 그거 순서대로 예산을 반영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를 딱 클릭하면 오래된 1순위가 여기다. 그럼 요거를 클릭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뜨겠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언제 시공했고 등등. 자, 그런데 투수 포장에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A라는 타입 포장이 있고 B라는 타입이 있고 C라는 타입이 있을 건데 그 A라는 타입을 클릭을 하면 요 타입은 1제곱미터당 단가는 얼마다. 그런데 이걸로 시공하면 일자리 창출은 몇 명이 가능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우수 유출 효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열섬 그 완화 효과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이고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지를 경제적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를 클릭하고 타입 A를 클릭하면 어떤 게 나오겠죠? 전체 예산이 나올 것이고요. 그를 통해서 여기서 빗물을 얼마만큼 유출할 수 있고 유출 저감하는지 이 모든 데이터가 뜰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클릭하고 두 번째에 맞는 타입 A 또는 타입 B를 클릭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예산 500억을 다 거기에 맞게끔 우선순위에 맞게끔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에 떨어지는 빗물의 몇 프로를 재활용할 것이냐, 몇 프로를 순환시킬 거냐라는 목표를 세울 수 있을 거고 그 목표에 맞춰서 이 예산들이 달성되는지 올해 예산 보도블록 예산을 500억을 썼는데 작년까지는 부산시의 빗물 활용이 50%였는데 올해 이 예산을 쓰고 나면 55%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 목표치가 80%로 한다면 그 8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는 지금 보도블록만 한 거니까 그 외에 다른 예산들이 집행되면서 얼마만큼의 물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계획과 그리고
실행을 눌러보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만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가 있겠죠. 모든 도시들이 뭐 무리용 기본계획, 종합계획, 녹지계획 뭐 등등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 계획서가 5년마다 또는 10년마다 한 번씩 작성해야 된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1년에 수천억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수천억을 들여서 만든 계획서가 어디 있는지 본인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5개년 계획이면 그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면서 계획 대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이런 것도 참고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책을 만들어 놓고 그 책은 오늘 캐비넷에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실행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에는 아무 상관없는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수천억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예산을 이렇게 스마트한 IoT로 디지털화된 맵으로 계획서로 작성해 나간다면 언제든지 레이어를 분류할 수 있겠죠. 이거는 공원 녹지과, 이거는 도로과, 이거는 하천과 각각 작업을 하고 하나로 통합하면 전체의 물순환율을 볼 수도 있고 전체의 예산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 그린 도시의 가장 핵심이 되지 않겠느냐. 기본 플랫폼을 바로 3D 맵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그 센서하고 통신 기능을 넣어서 실제로 이런 투수 블록 밑에도 센서를 설치해서 투수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또 빗물은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게끔 이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스마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해봤어요. 그래서 스마트 그린 또는 탄소 저감 이거는 우리 모든 인류가 같이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 고급 일자리들을 창출해야 된다. 여러분처럼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한 고급 인력들이 보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가 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SOC의 디지털화 또는 도시 공간의 녹색 전환 이런 부분들이 이미 큰 계획에는 들어있어요. 다만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족한 게 많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게 2,9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전문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하는 사람들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표준을 만들어 보자. 용인시하고 같이 요 지역을 대상으로 물순환, 물안전, 생태보건, 생태휴식, 환경교육 여러분 아까 보셨던 우리 스마트 그린 도시의 4대 축과 거의 일치하죠. 환경교육은 인간 중심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이렇게 변모시킬 거다. 여기에 3D 맵을 기초로 해서 물순환, 빗물의 순환, 상하수도, 전기통신, 하천 수위 및 물안전, 미세먼지 공기질, 녹지 및 생물 다양성, 공원 이용, 시민의 분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겠다. 자, 그러면 실제 뭐 이런 거 말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안 해봤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사다법인 한국빗물협회의 회원사들은 이 스마트 관리 시스템, 스마트 시티 파트가 따로 있어요. 3D 맵을 작성하는 드론을 띄워서 3차원 입체 영상 자료를 분석해서 3D 맵을 만드는 회사라든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센서, 제어 시스템, 또 스마트 CCTV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스마트 그린 도시의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쪽 기업이 아직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 침투하기는 또 그럴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특허는 이미 우리 빗물협회가 2건을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부분들을 회원사들이 더불어 나누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또 기존의 하드웨어를 하던 회사들 생태 연못, 뭐 계류, 옥상 녹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소기업들이 하면서 서로 덤핑이라 그러죠. 덤핑 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설계가의 50% 60%의 공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해도 별로 남지도 않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여러분들도 대기업에 가고 싶지 중소기업 가고 싶지 않죠. 왜? 중소기업은 월급을 많이 줄 수 없어요. 이유가 뭐죠? 부가가치 창출을 못하니까. 자, 이런 경우에도 대부분 대기업이 이 공사 전체를 수주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관리비나 그 이윤을 띄고 하도급 재하도급을 주고 실제 일을 하는 중소기업은 60% 60 또는 55% 이 정도의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도 손해나면 안 되니까 또 남겨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실 시공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중소기업은 그거 가지고 조금 남길 거 가지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니까 직원들 뭐 당연히 대기업만큼 줄 수도 없죠. 자, 그런데 이거를 중소기업이 원청으로 가져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거고 더 좋은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비도 투자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있는 직원들도 대기업 못지않은 급여 시스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어떻게 체제를 바꿔야 될까요? 근데 무언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고 통합할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는 책임자는 필요하겠죠. 그 책임자가 지금까지는 대기업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협회가 그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협회가 책임지고 협회 회원사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 협회가 갖고 있는 특허들도 공유하고 또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들도 같이 신기술도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부가가치를 충분히 높일 수 있고 또 전체를 책임을 또 책임 시공, 책임 주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간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얼마든지 이 시장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스마트 그린 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그 여러분처럼 이런 쪽 스마트 그린 도시를 전공한 여러분들이 세계 각지로 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협회가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가 앞장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고 어느 정도 지금 결실을 지금 맺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